오늘 굉장히 재밌는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드디어 터졌어요. 제가 기다렸습니다. 자, 경찰이 재산 축소 혐의로 민주당의 이상직을 피의자로 신분 소환 조사했습니다. 피의자예요. 참고인 아닙니다. 참고인 아니에요. 그만큼 경찰이 물증을 많이 들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실제 오늘 오후 3시에 이상식이 경찰이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출석을 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 중요한 건 뭐냐? 재산 축소 혐의라는 건요, 어디에 들어가냐면요, 공직선거법 위반에 들어갑니다. 즉, 이상식이 배지 떨어질 만한 수사라는 겁니다. 실제 지난 6월 달에 자택 등 압수했고요. 그 압수에 이어서 오늘은 이상식 본인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까지 벌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재산 축소 혐의가 도대체 뭘까? 이거 과거에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방송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이거예요. 실제 지난 22대 총선 당시 이상식이 3월 22일 날 재산 신고를 한 내역입니다. 재산 신고를 이미 한 거예요. 이미 한 겁니다. 근데 이 재산 신고 내역이 갑자기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갑자기 수정 신고를 합니다. 수정 신고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이 재산 신고액이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재산 신고액이요, 줄어들어 버려요. 더 웃긴 건 무엇이냐? 이상식이 이번에만 총선에 출석을 한 게 아닙니다. 지난 21대에도 총선에 출마를 한 적이 있어요. 2023년 3월 달에. 중요한 건 무엇이냐? 빨간색으로 네모칸 칠해진 저 2점의 미술품, 약 8억가량이 갑자기 사라지는 겁니다. 갑자기 사라져요. 자,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보시는 것처럼 21대 총선 당시 재산 신고를 했었던 2점의 미술품 8억가량은 갑자기 사라지고, 심지어는 21대에 신고하지 않았던 미술품 14점이 22대에 갑자기 신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갑자기 수정 신고를 해요. 수정 신고를 함으로써 8억 원짜리 미술품이 갑자기 삭제가 되고 10점에 대한 미술품이 모두 다 갑자기 축소 신고가 되는 겁니다. 문제 있는 거죠? 문제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관련돼가지고 실제 경찰이 수사를 이어나갔고, 실제 이와 관련해서 이상식 본인을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과정 속에서 뭐가 드러났느냐? 바로 이게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노트북을 두고 도망쳐라. 끝난 거 아닙니까, 신규 여러분들? 끝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실제 이상식의 처제가 비서관에게 노트북을 들고 도망쳐라 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왜? 숨길 게 있나 봐요. 자,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실제 오늘 이 처제랑 비서관은요,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오늘 구속 실질 심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정도 되면 뭐 하는 겁니까? 증거인멸이죠.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이상식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과정 속에 있다라는 말씀을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무슨 얘기냐? 이런 가운데서 이걸 누가 만들어냈냐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거 우리 또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단장님이 딱 캐치하고 경찰에다가 수사 의뢰를 한 것입니다. 수사 의뢰한 거예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수사가 이어지게 된 것이고, 이와 관련된 지금 수사 과정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딱 잘라서 뭐가 나왔습니까? 딱 잘라서, 아니 노트북을 두고 속였는데 이걸 어떻게 안 잡습니까? 노트북을 두고 도망쳤는데.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상식이 지난 총선 때는 이렇게 만세를 불렀지만 과연 이 만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저는 매우 궁금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뭐 하면 되는 거면 민주당이 지금 현재 배지를 하나하나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요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어차피 쟤네들은 쟤네들 거 할 거라고요. 쟤네들 거 제 거. 항상 저한테 물어보세요. 준 PD, 쟤네들이 저런 짓 벌이는데 이거 어떻게? JTBC, MBC가 그런 보도하는데 어떻게? 라고 물어보십니다. 자, 신규 여러분들, 우리 지금까지 다 막아냈어요. 다 막아냈습니다. 어차피 쟤네들 건 쟤네들 거 할 거고요. 우리는 우리들 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뭐 하면 됩니까? 우리도 물음표 던지면 되고요. 우리도 반격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 가지 한 가지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전해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중요한 건 하겠지, 할 거야가 아니라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너무나도 부탁을 드려보고 싶어요. 자, 뭘 부탁을 드려보고 싶냐? 아직 정청래
국회 국민청원이요 10만이 안 됐습니다. 10만이 안 됐어요. 아직 9만이 안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우리 적어도 10만은 만들어 봅시다. 10만. 왜냐? 실제 언론사들은요. 딱 떨어지는 거 좋아해요. 딱 떨어지는 거. 뭐 5만, 10만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한 번 이슈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건 10만 만들어서 한 번 더 언론에 보도되게 하자고요. 왜냐? 정청래 무소불위는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직까지 참여 안 하신 분들은요. 꼭 참여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내 주변에 이 정청래의 입법 폭거와 관련돼서 분노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면, 더 나아가 민주당의 무소불위에 분노하는 분들이 계신다라면 더 많은 참여 유도해 주셔가지고요. 우리 한번 10만 만들어 보자고요. 그렇게 우리 한 번 더 여론을 형성해 보자 라는 말씀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정치인들이 한 겁니까? 실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 겁니까?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아무도 안 도와줬습니다. 이거 오로지 우리만의 힘으로 한 겁니다. 우리만의 힘. 우리 힘을 가지고 이런 일 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정치인, 사람이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뭐의 기준을 갖자고요? 우리의 방향성과 우리의 가치의 방향성 기준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래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압박을 해야죠. 어디를 향해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서. 잘한 건 잘했고 못한 건 못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마를 타줘야 된다는 겁니다. 할 말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말씀드렸죠. 아닌 건 아니라 끝까지 말할 거라고요. 자, 오늘도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입장 변함없다. 민주적 절차로 설명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아니라고 말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이런 얘기 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실제 법안을 발의하는 건 현직 국회의원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오늘 최고위원으로 뽑힌 김재원, 김민전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원내대표 권한이라는 거예요. 원내대표 권한. 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말했던 그 제3자 방어 관련돼서 한동훈 후보가 얘기했다고 무조건 다 오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와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실제 그와 관련된 방안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뭐라는 겁니까? 아닌 건 아니라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누차 말씀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우려되는 건 뭐냐면요. 우리끼리 손가락질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끼리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자, 왜냐? 오늘 단독 보도 하나가 뜨더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실제 많은 분들도 윤 대통령한테 물어본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었는데 이 갈등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많이들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대요. 날 믿어달라. 잘 풀어내겠다. 저는요. 윤석열 대통령이 잘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어떠한 위기를 맞았고 실제 당 내부에서 어떠한 갈등이 있는지 좀 뻔히 아시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잘 이겨낼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 겁니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의 주어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목적의 주어를 가져가야 된다. 우리가 들고 있는 깃발이 옳다라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끝까지 버텨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럴 거예요. 저는 그럴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발 우리끼리는 손가락질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우리끼리 손가락질하는 순간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떠나갑니다. 정말 떠나가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되더라도 안 되더라도 끝까지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설득. 그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저는요. 할 거예요. 저는 끝까지 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하나하나가 바로 잡혀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목격하고 계십니다. 답답하셨을 거예요. 괴로우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하나하나가 지금 바로 잡혀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바로 잡혀가는 가운데 우리는 뭘 요구해야 되겠습니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해야죠. 왜냐? 우리는 아직까지 너무 목마르니까. 바꿔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 예로 들면 선관위 바꿔야 되잖아요. 선관위. 이것도 우리가 외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실제 정치인들이 함께 외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우리가 아직 갈증을 겪는 건 너무 많다. 바로 잡아야 될 건 되게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관련돼서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고 그 목소리를 우리만 내는 게 아니라 실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더 나아가 국민의힘 제도권 정치인들이 함께 낼 때 그것이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